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용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용칼 9시 정각에 시작했네요. 자,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오늘 영장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늦은 밤, 내일 새벽쯤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검찰이 내놓은 구속영장을 보면 확실한 것만 냈다곤 하지만 무려 11건이었단 말이죠. 근데 곰곰이 따져보니까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의 실소유주다. 그동안 검찰이 이렇게 의심하고 줄기차게 털어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정경심 코링크 실소유주 주장 구속영장에 보이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정경심 교수가 만약에 일반 투자자였다면은 이건 처벌 대상이 전혀 아닌 거예요. 코링크 실소유주로 드러나더라도 이게 무슨 지금 2달 동안 검찰이 나라를 뒤흔들면서 털었던 그 범죄, 범죄라고 하긴 너무 범죄의 성격이 뭐랄까요, 죄질이 무겁지가 않아요. 예. 그런데 지금 코링크 실소유주 주장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는지 하여간 이번 구속영장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일보 보도가 그러한데, 그러나 횡령이 있기 때문에 횡령건으로 해가지고 구속영장 발부받을 수 있다. 지금 그러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관련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나온 소식 중에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남측에서 이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불만을 표시하면서 그동안의 대남 의존 정책이 문제였다. 금강산은 남북 공유물, 남북 관계 상징 아니다. 우리식으로 다시 조성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합의했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 데 따른 불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남녘 동포들이 오려한다면 언제든지 환영한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는군요. 네. 우리 통일부 장관 한 사람만을 탓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사실 그렇죠. 이게 무슨 김현철 장관 혼자 잘한다고 이게 될 문제도 아니고 말이죠. 또 혼자 개판 친다고 한들 남북 관계가 급진전된다면은 사실은 뭐 가만히 앉았어도 남북 관계가 이렇게 개선이 될 수 있을 텐데. 근데 지금 우리 김현철 장관께서는 시절이 좋아지기를 바라시는 건지 별달리 행보를 보이지 않아 가지고 두고두고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동아일보 오늘자 보니까 말이죠. 김현철 장관이 취임 이후 6개월 동안 축사, 강연 등 외부 일정을 64차례 다닌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게 축사, 강연으로 시간을 보내실 일인지 싶은 생각도 들고 직간접적으로 어떻게든 북한과 접촉을 해서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애를 쓸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 될 텐데 말이죠. 6개월 동안 외부 강연 축사 등 64차례.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번 정도 외부 강연 축사를 한다는 건데 이런 거는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거마저 안 하면 할 일이 없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일을 찾아가가지고 어떻게든 남북관계 개선 또 이 남북 경협을 위한 밑바닥 조성공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64번이나 외부 강연 축사 6개월 동안 그렇게 시급한 일이고 그렇게 기묘한 일인지는 의문입니다. 참 아쉽네요. 이런 지적을 동아일보 따위한테나 들어야 하는 현실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남북관계 김정은 위원장도 알 거예요. 지금 이게 유엔 제재권도 있고 그래서 고려할 사항들이 많은데 결국 북미 대화가
결국에는 물꼬를 틀 수 있는 기름을 알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또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을 상대로 해서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 또 끊임없이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도 알고 있을 텐데 뭐 닥달하는 의미, 압박하는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은 참 답답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봐요. 트럼프가 자기가 다 해결하고 자기가 다 물꼬를 트고 그래야 하거든요. 나만이 먼저 나서서 물줄기를 트고 그랬다가는 일을 그르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민이 뭐 부적절합니까? 똥단지 같은 고민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통일부 장관 지금 뭐 굉장히 좀 어려운 처지인 거는 맞는데 뭐 외부 일정 많은 걸로 구설수에 오르진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그리고 김진양 개성공단 지원 이사장, 지원재단 이사장 이분이 강연 열심히 다닌 것 같고 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김진양 이사장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몇 번 모셨죠.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모셨죠. 그분이 한번 강연하고 간 현장은 남북관계 개선이 얼마나 필요한지 개성공단 재개가 얼마나 필요한지 여론이 형성돼요. 그분이 그 일 하려고 지금 개성공단 지원재단 이사장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개성공단이 다 막혀 있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그분의 강연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하는 일은 개성공단을 뒷받침하는 일이거든요. 예. 강연 많이 다녔다고 뭐라고 그러는데 그분의 강연으로 인해서 남북 경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또 성의를 다해서 해야 될 일인지 그 지혜를 공유하는 의미에서 김진양 이사장의 강연 활동에 대해서 시비 거는 거는 뭐 그냥 냉전주의자들이 하는 헛소리 정도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래요. 김용민의 새 책 혐오를 혐오하다. 여러분 아직도 구매 안 하셨습니까? 구매 안 하셨다면은 유감입니다. 예. 김용민이가 열심히 연구하고 방송할 테니까 혐오를 혐오하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광고 먼저 만나고 그리고 오늘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실질심사 관련한 소식 그리고 이미 우리 애청자분 몇 분이 거론하셨습니다. 동아일보 사장딸 하나고 특혜 이찬성님 그 뉴스도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만나보시죠. 시걸포 샤워 정수기입니다. 시걸포 샤워 정수기. 요즘 물 문제가 언론에 참 많이 나옵니다. 마시는 물은 생수로 사 먹을 수 있지만 씻는 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뭐 이재용 부회장쯤 되면은 씻는 물도 그 생수로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자, 그래서 추천합니다. 시걸포 샤워 정수기. 우리 애들의 민감한 피부, 여성들의 피부 트러블 그리고 남성분들의 두피 건강을 위해서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이 필수입니다. 시걸포 샤워 정수기는 전 세계 67개의 나라와 전 세계 항공기의 70%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급 아파트로 유명했던 타워팰리스가 선택한 정수기이기도 한데 이 시걸포 샤워 정수기 드디어 김용민닷컴에도 입점했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걸포 샤워 정수기 여러분의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살펴볼까요? 자, 먼저 동아일보 사장 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사장 딸. 어제 MBC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 이 사람 아버지가 김병만 씨고요. 김병만이 아니라 김병관 씨고요. 고려대 앞에 가가지고 저기 주사 부리신 분 있잖아요. 고려대의 그 실소유주가 바로 동아일보 사주입니다. 네. 뭐 학교법인 이사장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예. 자, 그런데 동아일보 사장 딸이 김재호 사장 딸이 명문
자율형 사립고로 불리는 하나고등학교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면접 점수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서울 은평구에 있죠. 이 하나고등학교는 우리 이재용 부회장 자녀도 다닌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학교는 이른바 명문대로 꼽히는 대학 진학률이 높아서 편입학 경쟁이 치열합니다. 내신으로만 보면 상위 1% 정도 되는 학생들이 대거 지원하고, 그런 학생들이 또 합격하고, 2014년 8월에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 딸이 하나고등학교 1학년 편입시험을 치릅니다. 당시 지원자들의 면접 점수표를 보게 되면은 김 사장 딸 면접관 A로부터 처음에 12점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3점이 오른 15점으로 표기됐습니다. 김재호 사장 딸은 경쟁 학생 2명을 제치고 최종 합격을 했던 것이죠. 네. 하나고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최하 3점에서 최대 15점이었던 최초 면접 점수의 범위를 최하 11점에서 15점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점수가 올랐다고 해명을 했는데, 왜 면접 점수 범위를 조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서울시 교육청이 2015년 11월에 하나고를 특별 감사했습니다. 당시 서울교육청은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딸이 응시한 편입 전형에서 면접 점수가 15건이나 잘못 입력됐다면서 하나고등학교 교감과 교장에 대한 징계 요구와 함께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조치를 2015년 11월 16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했는데, 그런데 검찰은 1년 만에 하나고 관계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점수가 조작됐더라도 합격자가 바뀔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하나고 내부에서는 면접 점수 변경 과정이 석연치 않았듯이 다른 평가 영역에서도 비리 의혹이 있을 수 있는데도 검찰이 부실 수사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경원 선생님, 이분이 이제 하나고등학교 내부 고발자, 공익 제보자인데요. 강제 수사는 전혀 하지 않은 거죠.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고 계좌 추적도 하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덮어버린 거죠,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전교조가 그래서 내일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김승유 전 하나재단 이사장을 입시 부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조국 장관 국면 때 특권 입시 운운하면서 그렇게 사납게 물어뜯었던 동아일보 아닙니까? 그런 동아일보의 사주께서는 저는 그래서 이런 입시, 특혜 입시와는 무관한 분인 줄 알았어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분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전경원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아는 분들은 알고 모르는 분들은 모를 텐데, 여러분 그 기억하시죠? 그 안경환 법무부 장관 이제 후보자였다가 사퇴했는데,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안경환 장관의 아들이 하나고에 들어가서 여학생을 성폭행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 전경원 교사가 서울시 의회 나가서 증언한 것이었습니다. 사회 유명 인사의 아들이 성폭행을 했다 얘기했는데, 그럼 주광덕 의원이 이 전경원 교사의 말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려면 전경원 교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 얘기한 사람 아버지가 안경환이냐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물어보고 안경환 아들이 성폭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저희 김용민 브리핑이 그래서 전경원 교사께 문자를 드렸습니다. 이 사실이냐 했더니 전경원 교사 전혀 아니라고 답을 보내주셨고, 제가 그것을 김용민 브리핑과 SBS에 방송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기화가 돼가지고 주광덕 수천만 원 벌금을 쳐드셨습니다. 벌금을 쳐드셨어요. 네. 여러분, 김용민이가 잘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잘한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생각해도 아주 칭찬받을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주광덕 형님께 소소한 빅엿을 먹였어요. 소소한 빅엿, 이게 형용 모순이군요. 예. 수천만 원 벌금을 물리게 됐으니까 주광덕도 타격을 좀 입은 셈이죠. 김용민이가 한 거예요. 김용민이가.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전경원 선생님 같은 이런 훌륭한 공익 제보자 또 내부 고발자가 없었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전경원 선생님이 지금 전교조에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아일보 사장 딸의 하나고 편입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하는데 일조를 하셨어요. 네, 우리 전경원 선생님 기억하시고요. 이런 공익 제보자, 내부 고발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 현실이 조금씩이라도 좀 나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김용민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칭찬을 좀 제대로 하셔야지. 뭐야 이게? 응원합니다. 칭찬해. 마지못해서 마지못해서 칭찬하는 것 같지. 자, 김용민의 새 책 혐오를 혐오하다. 사신 분들은 또 한 권 사시고 못 사신 분들은 2권씩 사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칭찬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14,5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예스24 등 인터넷 서점에서 여러분들께 봉사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게 참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뭐냐면은 동아일보 사설이에요. 2018년 11월 14일자 사설을 제가 찾아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숙명여고 교무부장 쌍둥이 딸 부당한 대신 관리 이것과 관련한 사설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찬성님 만원 감사합니다. 꽃바람님 만원 감사하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동아일보 사설 읽어보겠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학사 비리도 있을 것이다. 경쟁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의심과 불신을 가질지도 모르는 수험생들의 마음이 걱정스럽다. 앞으로의 인생 동안 이어질 경쟁에서 잠깐 뒤처질 때마다 잠시의 실수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정성에 대한 회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로 나아갈 수험생들에게 학교와 사회가 믿을 만한 곳이라는 신뢰를 심어주는 일은 어른들의 몫이다. 입시 공정성에 대한 신뢰 회복이 그 첫걸음일 것이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경쟁의 룰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이 나만,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는 저열한 의식, 내 안에 숙명여고는 없는지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아일보가. 이게 2018년 11월 14일에 동아일보 사설이 2019년 10월 23일에 동아일보 사주에게 하는 말이네요. 경쟁의 룰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이 나만,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는 저열한 의식, 내 안에 숙명여고는 없는지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다. 네. 우리 김재호 사장님,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누가 누구를 지금 가르치려듭니까? 너나 잘하세요. 예. 너나 잘하면 됩니다. 너만 잘하면 돼요. 예. 나 참. 저 속아 웃습니다. 우리 레드연님 말씀처럼. 네. 미니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기 얼굴에 들보를 봐야 됩니다. 남의 눈에 티만 볼 게 아니라. 너만 잘하세요. 예. 자, 지금 스텔라 님 기레기들이 조국 장관 집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엄청 모여 있다고 말씀하셨네요.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정경심 교수가 나서게 될 텐데 아마 정경심 교수가 자기 얼굴을 드러내는 첫 번째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일단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있게 될 것이고 치열한 공방이 있지 않겠습니까? 늦은 밤 내일 새벽쯤에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자, 그 소식 전해드리기 직전에 정치권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검찰개혁의 완성은 결국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안 아니겠습니까? 입법 사항인데, 그러니까 입법이 안 돼도 되는, 대통령령만 고치면 되는 그런 검찰개혁은 이미 완성을 했어요. 이제 국회 입법 사항인 예를 들면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건이라든지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이런 패스트트랙안 이게 통과가 돼야 할 텐데 일단 뭐 어떤 법안으로 해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지 이와 관련한 이제 논의가 진행 중인데 바른미래당은 자기들 안을 내놓지 않으면은 안 한다,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뭐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그런 바른미래당 안을 뭐 대폭 수용해도 크게 손해 볼 것은 없어요. 어쨌든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이고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자는 것이니까요. 분노의 파티님 감사합니다. 10불. 캐나다 10불이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석 분포가 어떤지 오늘 서울신문에서 다뤄봤는데 일단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찬성하는 입장에 선 의원이 140명 정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반대하는 의원은 147명 정도 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안이한 판단 아닌가요? 민주당 128석 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 또 검경수사권 조정 이걸 다 오케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우리 금태섭 의원을 뭘로 보시고 금태섭 의원이 반대하면 127석으로 해야죠. 좀 반대하고 있어요. 그 양반이 끝내는 당론에 따라서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 어떻게 그걸 장담합니까? 어떻게 장담해?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무소속 중 여당 성향 해가지고 김경진의 이름이 들어갔는데 김경진은 검찰 편이에요. 검찰 편. 김경진도 아마 반대할걸? 김경진 반대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138석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반대하는 의원들 보면은 그 자유한국당 110석, 바른미래당 원래 28석인데 장정숙 의원은 또 뺐습니다. 그러면 저기 민주당도 금태섭 제외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민주평화당도 지금 반대하고 있고 우리 공화당은 뭐 당연히 반대하고 무소속 중 야당 성향 4명 또 반대하고 민주평화당은 유동적이고요. 바른미래당도 유동적입니다. 바른미래당 중에 유승민파 한 10명 정도 빼면은 그러면 이제 17명 정도가 지지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대한신당 같은 경우 지금 박지원 의원 등 무소속 9명과 바른미래당 소속 장정숙 1명 해가지고 10석 해서 제가 봤을 때는 150석이 무난히 넘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찬성의 그 수가 140이고 반대의 수가 147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대한신당이 캐스팅 보터가 되고 있다 그러는데 149석을 넘기려면 당연히 대한신당 협력을 구해야죠. 그리고 김경진, 금태섭을 또 뺀다면은 민주평화당도 끌어와야 되고 또 바른미래당 내에 패스트트랙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바른미래당을 견인할 수 있어요. 저기 손학규 대표가 단식하면서까지 해달라고 했던 선거법 개정 그걸 안 받아주면은 선거법 개정 추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손학규 대표는 뭐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사실 여당으로서는 선거법 개정 없이 소선거구제로 가면은 더 손해를 덜 보는 그런 구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얽히고 얽혀 있어서 결국에는 자유한국당과 그 자유한국당의 색채와 비슷한
우리 공화당이나 무소속 중 야당 성향의 의원들만 반대하고 다수표로 가결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짐작입니다. 예. 김용민의 짐작보다도 좀 떨어지네, 서울신문이. 예, 그렇습니다. 자, 정경심 교수 관련한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한국일보 기사. 와, 이 제목 보고 기함했습니다. 사모펀드 주인 아니어도 그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다. 검찰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확실한 혐의만 넣었는데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주인이란 점, 이 점은 또 구속영장,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동안 정경심 교수가 이 사모펀드 코링크의 실소유주다, 이름만 올리지 않았을 뿐이지 실소유주다, 이렇게 주장해 왔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구속영장 때 뺐어. 구속영장 청구안에 뺐어. 그럼 뭐겠어요? 사모펀드 주인님을 자기들이 입증 못하겠다, 이런 선언 아닙니까? 실소유주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이제 와가지고 그건 또 구속영장 청구안엔 또 뺐어. 확실하지 않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그걸 입증할 수는 없지. 왜냐? 정경심이 그 코링크의 실소유주일 수가 없거든. 아무리 봐도. 자, 김정진님 말씀처럼 검찰은 한 방이 없다는 얘기고, 제가 어제 이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검찰이 갖고 있다는 이른바 한 방은 이거예요.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사모펀드 의혹 관련 보험죄 사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상장사 주식을 차명 보유한 혐의, 허위 경영 컨설팅 자문료를 받은 혐의, 이런 겁니다.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보험죄 수익 은닉. 아이고, 뭐 이름만 되면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정경심 교수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분을 갖고 있어요. 지분을. WFM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실상은 정경심 거다. 동생은 실제 그 증권의 주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증거가 있나? 동생 집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 동생 집에서 동생 소유의 증권이 발견됐는데 이게 왜 정경심이 차명으로 소유한 것에 증거가 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오늘 저기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제시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은 동생의 그 주식, 발행된 주식이 예를 들면 정경심 집에서 발견됐다. 그러면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동생 거가 아니라 이거는 정경심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동생 것이 동생 집에서 발견됐는데 왜 동생의 차명 소유, 동생 이름을 빌려서 정경심이 차명 소유한 것에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돈을 빌려줘서 미모지조님 빌려준 거잖아요. 빌려준 게 뭐가, 차명 소유하고 돈 빌려준 건 다르지. 어쩐지 이건 뭐 좀 억지로 밀어넣은 느낌이 다분해 보입니다. 정 교수 측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의 실질 운영 주체라는 잘못된 전제 아래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의 범행을 더 씌우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범동의 잘못을 갖고 정 교수하고 엮어가지고 정 교수가 공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제가 이런 건 잘 모르지만은 좀 억지로 끼워 맞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뭐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그걸 얼마나 입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은 입증 쉽지 않을 거예요. 전제가 잘못됐는데. 정 교수 측은 구속영장 청구 직후 사모펀드 부분은 조범동과 피의자를 동일시한 것으로서 결국 사모펀드 실질 운영 주체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생긴 문제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의 소유자다, 이렇게 무리하게 전제를 걸고
그동안 수사를 이어왔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발생한 그야말로 큰 문제라는 것이죠. 정 교수 측은 수사기간 내내 조범동 씨 사기 행각에 정 교수는 단순 피해자라는 주장을 거듭했는데, 이에 따라서 검찰이 어떤 증거를 제시하면서 정 교수의 범죄를 입증할지가 최대 관심사인데, 말씀드린 검찰 안팎에서는 일단 정 교수 동생 집에서 찾아낸 12만 주의 WFM 주식에 주목하고 있다. 이게 나름대로 한 칼인 것 같아요.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이게 한 칼인 것 같은데, 이걸 한 칼로 볼 수가 있을까요? 한 칼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이제 예전에 노회찬 의원 계셨을 때 BBK 수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어요. 노회찬 의원이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이거는 검찰이 과학적으로 수사한 게 아니라 문학적으로 수사를 한 것이다. 문학적으로. 아유, 그런 우리 노회찬 의원께서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지금 이때 혁혁한 역할을 하실까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예. 검찰은 정 교수 동생이 보관하긴 했지만 실소유주는 정 교수라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데, 아니 정 교수 동생 집에서 정 교수 동생 소유의 주식이 발견됐는데 이게 어떻게 정 교수가 차명 소유한 증거가 됩니까?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검찰은 횡령 혐의도 정 교수가 회사의 운영 주체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입증 가능하다고 장담하는데, 횡령은 회사의 대표이사 등 타인의 재산을 보관한 자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범죄지만 정 교수에게 적용된 것은 공범 혐의라는 겁니다. 정말 억측으로 시작된 또 다른 억측으로 지금 정 교수를 구속시키겠다 이러고 있는 건데, 아니 일단 공범이라는 점을 입증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무슨 횡령죄를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또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는 그런 얘기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WFM 주식 저거 현재 가치가 얼마인 줄 아세요? 빵원이에요, 빵원. 아니 범죄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한 게 아닌데, 은닉할 수익이 없는데, 수익이 제로인데 무슨 범죄 수익 은닉이에요. 하나쯤 이 언론들 보면 말이죠, 이 정도면은 여러분, 이건 정말 이 검찰이 무리하게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또 무리하게 기소했다, 무리하게 또 영장을 청구했다, 이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저 4대강 사업할 때 말이죠, 4대강 사업할 때 물이 흐르지 않고 막히면은 물이 썩는다는 거, 그거 저 생물 저기 죄송합니다. 그런 거에 별 관심이 없어서 과학 이런 수학 쪽에는 담을 쌓고 살아온 사람이어서 그랬습니다만, 모의고사 한 20점 중에 한 4점을 한번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4점을.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이제 20점 중에 4점을 맞아가지고 아주 정말 선생님한테 비웃음을 샀던 기억이 납니다만, 저처럼 이 생물 이런 계통에 전혀 문외 아닌 사람도 흐르는 물을 막으면 그 물이 썩는다는 것쯤은 압니다. 다 아는 기자들이 말이야, 다 아는 기자들이 4대강 사업하면 로봇 물고기가 감시하면 되고, 또 오가는 배의 프로펠러로 물이 정화된다, 이런 개소리를 받아쓰고 이런 자들입니다. 아니 뭐하러 그럼 기자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언론고시를 통과합니까? 그 뭐 적당히 받아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 참, CCBB를 가릴 줄 아는 초보적인 그런 능력만 있어도, 그러면 단번에 이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문제시하고 이런 식의 수사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검찰이 얘기하면은 다다다다닥 타이핑만 하고 날카롭게 묻지도 못하고, 날카롭게 물었다가는 이제 사실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기성 언론들, 제가 기성 언론의 보도를 갖고 비평도 하고 소개도 하지만은 정말 요즘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런 짓을 하면서 내가 밥 먹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뻔히 알아요. 이 자들은 정말 문제가 뭐냐면 이 자들은 뻔히 알아요. 지금 검찰이 이상한 방향으로 수사하고 있다. 억측과 억지를 거듭하고 있다. 이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아니 정경심이 사모펀드 주인이라며 검찰 말이 옳다며 이제 와가지고 사모펀드 주인 아니어도 입증 가능하다. 정경심의 범죄에 대해서 슬쩍 검찰이 입장을 바꾸니까 이걸 또 그대로 또 이걸 또 받아서 보도를 해요. 지금 WFM은 똥값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온갖 수사 주체들이 달려들어가지고 터는데 WFM 회생 불가능하게 됐어요. 하나의 기업을 이런 식으로 완전 도탄에 빠뜨린. 자, 서울신문 기사 하나만 더 볼까요? 오늘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구속 최대 변수는 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목 주목하실 필요 없고 내용을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죄송합니다. 아침에 뭐 먹은 것도 없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 뭐라고 그랬냐면은 정 교수의 입시 비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거세고 뇌물 성격이 짙은 업무상 횡령과 범죄 수익 은닉 혐의도 무겁다라면서 종합적으로 보면 구속하기에 충분한 혐의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서울신문이 이렇게 힘을 실어준 이충상 씨 그동안 했던 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조국 장관 관련한 그런 그동안의 워딩을 보면 일관돼요. 지난번에 그 조국 장관 관련해서 잠깐만요. 오늘 지난 10월 9일에 올라온 조선일보 인터넷판 기사를 보면은 이충상 전 영장판사 조국 동생 영장 기각 법원 스스로 5점 찍은 날 공개 비판 이런 발언을 조선일보가 소개한 바 있고요. 전현직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는 게 순리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터무니없이 김명수 판사를 대법원장에 임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발언들이 주목을 받았었네요. 성향이 어떤지 대략 아시겠죠? 이분이 지금 법리를 검토하신 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소견을 밝히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충상 교수님 말씀은 정치적 레토릭 같아 보여요. 자,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검찰 출신 변호사. 그러니까 검찰 출신 변호사 중에서도 양식이 있고 지성이 있는 그리고 정의감이 있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대개는 검사 출신으로서 검사로 살아온 이력이 변호사 영업에 나름대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 얘기도 현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까지 살펴보면 최근 법원에서 증거인멸 혐의를 중한 구속 사유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해서 구속 가능성을 대단히 높게 쳤네요. 그런데 말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구속영장 기각한 판사가 오늘 판결하는 송경호 부장판사입니다. 그걸 왜 빼셨어? 송경호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기각했는데. 자, 그리고 검찰 출신인 이창현 교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현 교수는 어떤 사람인가? 아이고, 이창현 교수가 이제 국민대에도 계시죠. 국민대에도 계신 분인데 이분도 정부가 내놓은 수사권 조정안에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고 해놓고는 이제 와서 특수부를 없앤다는 것은 모순이다. 잠깐만요.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과거 정부 적폐청산 수사에서는 특수부 수사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다가 조국 장관이 수사 대상에 오르자 특수부를 없앤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는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향이 있어 보이죠? 네, 이 이창현 교수는 횡령 액수가 크기 때문에 구속 필요성은 충분하지만 건강 문제가 변수가 될 것이다. 아니, 횡령이 어디 인정돼야 그걸 횡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횡령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 아닙니까? 검찰 출신이라서 팔이 안으로 굽으셨나? 우리 이창현 교수님, 횡령 액수가 크다? 아니, 횡령은 지금 검찰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얘기는 구속될 만한 사안이긴 하지만 건강 문제, 이걸로 해서 정경심이 위기를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검찰 출신들이 하여간 또 팔이 안으로 굽었네요. 네. 그동안 문재인 정부 공격해왔던 이런 법률가들, 또 학자들, 법학자들이 이렇게 오늘 정경심 교수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 대단히 높게 그 가능성을 봤고요. 자, 관련해서 반대 시각도 있습니다. 기각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인데, 노영희 변호사, 전 대한변협 수석 대변인, 이분 그 노영희 변호사 맞나요? YTN 라디오 진행하시는. 그럴 것 같습니다. 검찰이 기습적으로 70에서 80군데를 압수수색한 상황에서 어떻게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하겠는가? 공범이라는 조국 전 장관 오촌 조카 조범동 씨가 정 교수와 짜고 쳐야 증거인멸 우려가 생기는데, 조 씨에 대한 외부인 접견이 금지된 상황에서 증거인멸 우려는 낮다. 매우 희박하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정경심 교수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이미 불구속 기소된 점을 들어서 영장 청구서보다 공소장이 먼저 제기된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미 재판에 넘어간 사안인데 이제 와서 구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일부 혐의는 피의자 신분이고 일부 혐의는 피고인인 신부분에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 의견이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까? 저는 후자라고 봐요. 앞에 거는 굉장히 정치적 레토릭이 강한 반면에 후자는 법리에 기초합니다. 물론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송경호 판사가 법리에 따른 판단을 할지, 정견에 따른 판단을 할지, 정치 논리에 따른 판단을 할지, 그것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하여간 오늘 밤에 결론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